통합과학 B 2번 시험 범위가 이렇게 두 개 단원이야. 자, 각자의 단원의 대단원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볼게. 페이지 106쪽 보자. 1번, 2번, 3번이 바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야. 문장을 읽고 위에 보기에서 적당한 단어를 골라 쓰면 되는 거지.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에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니? 그치, 중력이 작용하지. 운동 방향도 아래쪽인데 중력도 아래쪽이므로 속력이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는 거야. 자,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그 패턴을 외우고 있지? 처음에 속도는 0이고 1초 지나면 속도가 10, 2초에 20, 3초에 30, 4초에 40. 그 패턴을 아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가로, 세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한다고 했지? 수평 방향으로는 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라고 해야 되는데 수직이라고 나와 있다. 이거 수직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돼. 수직이라는 표현은 수학에서 90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세로 방향을 얘기하고 싶잖아. 이거는 연직 방향으로 고쳐줘야 돼. 책에서 잘못 나온 거야. 2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었지? 위에서 찾아서 대답해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도 되지만 위에서 찾아 쓰는 거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다. 3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 시스템,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니?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 이게 힘력자고 힘의 학문으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시스템이다 라는 뜻이야. 우리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도 특별히 중력에 대해서만 배운 거야. 바로 이어서 107페이지로 와보자. 여기에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만 골라서 풀어볼게. 일단 1번, 중력을 설명한 내용으로 자, 중력과 같은 뜻이 무게가 있었고 또 중력의 공식으로는 mg가 있었다. 중력, 무게, mg 다 똑같은 뜻인 거야. 기억,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한다. 맞지?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다 질량 m을 갖고 있고 따라서 mg, 중력이 끊임없이 작용 중이야. 니은, 중력은 mg는 무게는 적도에서 극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적도가 여기고 극이 여기잖아. 이때 정확하게 따져보면 gravity, 소문자 g, 즉 중력 가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지. 거리가 먼 적도 부분은 중력 가속도가 조금은 작고 거리가 가까운 극지방은 중력 가속도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 따라서 적도지방에서 몸무게를 재면 적도지방에서 중력을 재면 훨씬 더 작게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 체육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적도지방 가서 잽시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중력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했네.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중력이 작게 된다. 무게가 작아진다 라고 해야겠다. 디귿, 중력은 지구 표면에서 떨어진 물체도 작용한다. 우리 지구 표면에서 떨어진 달이나 인공위성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로 떨어지는 중이라고 했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2번, 그림은 진공 중에서 자, 진공이라는 건 공기 마찰력이 없는 공기 분자들이 아예 없는 상황을 뜻하는 거야. 깃털과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려서 낙하하는 모습이다. 자, 쇠구슬과 깃털 중에 누가 먼저 바닥에 도달하지? 그치, 동시에 도달하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는 가속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가속도가 큰 게 먼저 도달해. 만약에 두 개의 가속도가 같으면 똑같은 시각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야. 자, 쇠구슬은 떨어질 때 어느 가속도가 작용하는지 봤더니 정확하게 이 패턴으로 떨어지면서 중력 가속도가 10 또는 9.8이 작용하네. 깃털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떨어지나 봤더니 1초에 10, 2초에 20 정확하게 이 패턴으로 중력 가속도 10 또는 9.8이 작용하는 거야.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가속도는 똑같이 중력 가속도 10 또는 9.8이야. 따라서 두 개의 가속도가 같으므로 동시에 떨어진다.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 기억, 깃털과 쇠구슬의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 깃털이고 쇠구슬이고 둘 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패턴대로 떨어지지. 속력이 점점 빨라지네. 기억 맞고. 니은, 깃털과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네. 만약에 여기가 진공 상태가 아니라면 공기와의 저항, 공기와의 마찰력이라는 추가적인 힘이 존재할 테지만
진공 상태이므로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디귿. 공기 저항이 없으므로 깃털과 쇠구슬은 동시에 떨어진다. 맞네. 두 개의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답은 5번. 3번.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한 공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여기까지 읽자마자 머릿속에 요 패턴을 떠올려야지. 공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속도가 일정하게 추가 하고 속도가 증가하려면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중력도 아랫방향, 움직이는 방향도 아랫방향. 그러니까 속력이 추가되는 거야. 만약에 반대로 중력은 아랫방향인데 내가 위로 던졌어? 그러면 얘가 속력이 10씩 줄어들게 될 거야. 기억은 같은, 니은은 중력이 답이겠다. 4번 보자. 자, 빨강이와 노랑이의 운동을 수업 시간에도 했었지. 자, 빨강이는 수평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서 옆으로 포물선으로 떨어지고, 노랑이는 하드보드지가 바닥에서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대로 바닥으로 자유낙하하겠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B의 수평 방향의 운동 속력은 일정하다. 그치? B는 포물선 운동을 하니까 얘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했었어.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즉 속도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지. 그게 기억에서 나온 문장이네. 맞는 말이고. 니은. B는 A보다 나중에 떨어진다. A와 B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진다 그랬지?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어. A도 떨어질 때 요 패턴으로 떨어져. 중력 가속도가 10인 거지. 가속도 10. B는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A와 똑같은 중력 가속도 10을 받기 때문에 A와 B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지. 가속도가 동일하면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로 고쳐야겠다. 디귿. 우리 교과서가 조금 바뀌어서 낙하 후라고 나와 있지. 디귿. 낙하 후 A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A의 연직 방향의 속력, 즉 연직 방향의 여기 이 속력을 보면 되겠다. 얘네 두 개가 4초 만에 떨어진다고 하면 A는 연직 방향의 속력이 10, 20, 30, 40까지 점점 늘어나겠지? B는 속력이 수평 방향의 속력과 연직 방향의 속력이 있는데 수평 방향의 속력은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처음에 쳐준 그 속력 그대로 일정할 거야. 하지만 연직 방향의 속력은 A와 동일하게 10, 20, 30, 40 이렇게 10씩 늘어날 거야. 따라서 A의 운동과 B의 연직 방향의 운동은 동일한 거지. 그래서 디귿도 정답. 답은 3번. 5번. 이번에는 빨강이와 주황이가 나왔네.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질까? 그치, 동시에 떨어지겠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1번. A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A는 정확하게 요 패턴으로 떨어지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 맞지. 요 사이사이 비율을, 요 사이사이 증가하는 정도를 바로 가속도라고 했었지. 2번.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한다. 맞지. 3번. B는 연직 방향으로는 A와 동일하다. 맞지.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자, 2번하고 3번 합쳐져서 4번을 얘기하네. 4번. B는 등속 직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서 결국 무슨 운동을 해? 포물선 운동을 한다. 2번과 3번을 모두 합쳐서 4번에다가 정리를 잘 했네. 5번. A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맞는 말이지.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어. B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 아니지.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해.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도 않는데 얘 왜 슬슬슬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그치, 중력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쳐준 그 속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조금씩, 수평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뿐인 거지. 따라서 5번은 앞에 첫 문장은 맞는 말인데 A에 대한 문장은 맞는 말인데 B에 대한 문장이 틀린 말이라서 옳지 않은 문장으로 고르면 되겠다. 답은 5번. 그 다음 쭉 넘어가서 9번 가볼까? 지구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중력과 관련이 있는 걸 고르래. 우리 책 92쪽인가 93쪽에서 중력의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배웠거든. 거기에서 다뤘던 것들이다. 자, 공기, 대기와 물, 바닷물, 해수의 순환, 이게 전부 다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물과 공기가 지구 표면에 갇혀 있는 게 바로 중력 때문이기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기억 맞고.
니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고래. 사실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얘도 맞다고 하자. 왜 우리 고래와 코끼리의 골격 비교를 했었잖아. 고래와 코끼리의 덩치가 똑같은 애를 비교를 했을 때 근육과 뼈가 더 단단한 골격을 갖고 있는 게 코끼리였어. 이게 바로 코끼리 그 고래한테는 중력을 상쇄시킬 만한 부력이 작용하는 물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와 고래의 그 골격을 비교하면 중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니은은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와 코끼리와의 골격 비교라고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는 많이 생략을 했네. 니은도 맞는 걸로 해줄게. 디귿 유수 흐르는 물이야. 흐를 유의 물 숫자거든. 흐르는 물, 바다, 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물과 빙하에 의해 지표가 변화하잖아. 이게 물이 흐르면 지표면이 침식되고 빙하가 이동하면서 U자 계곡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중력 때문이거든. 모두 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중력과 관계가 있는 거야. 답은 5번. 10번. 야, 이거 또 나왔네. 포물선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결국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얘가 왜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 수평,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어떤 힘 작용하지? 그치, 중력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다. 수평 방향에 힘 작용 안 한다가 맞는 말이다. 수평 방향으로 처음에 때려줬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때려준 힘은 제외하고 얘가 이 번지 점프대를 나선 순간부터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묻는 거야. 자, 2단원 운동량과 충격량도 문제풀이 해보자. 106쪽부터 한번 볼까? 자, 뭐뭐는 물체의 뭐뭐와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단위를 보면 얘의 물리량을 알 수 있어.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네. 미터 퍼 세크 속력 속도의 단위네. 따라서 얘는 운동량을 말하는 거겠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외워야 돼.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뭐뭐뭐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충격량이었지. 자, 충격량의 공식은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뭐의 곱?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적었지. 질량과 속도의 곱 mv 화살표라고 했었지. 그 다음 충격량은 F 델타 T라고 했어. 힘 곱하기 델타 T, 힘 곱하기 시간이었다. 바로 이어서 108페이지의 6번 보자. 자, 우리 관성력 배웠어. 관성력. 물체가 자기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데 누가 건들지 않는 이상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어. 자,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 기억. 안전띠를 맨다. 맞지? 자동차 탈 때 급정거, 급출발하면은 우리 몸이 쏠릴 거 아니야. 그때 안전띠를 매서 몸을 보호하지. 관성력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띠를 매는 거야. 니은 큰 힘으로 공을 던질수록 멀리 날아간다. 얘가 맞는 말이긴 해. 하지만 관성력과는 상관이 없네. 디귿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린다. 버스와 내가 함께 정지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나 배신 때리고 혼자 출발해? 그럼 내 몸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력이 작용하니까 몸이 원래 있던 자리로 쏠리는 거야. 뒤로 쏠리는 거지. 리을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계속 달린다. 얘가 아마 계속 달리고 있었나 보지. 처음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나 봐. 그럴 때 페달을 더 추가적으로 밟지 않아도 그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성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답은 5번이 되겠다. 7번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네. 자, 운동량, 충격량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를 그리면 다 완성이 된다. 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게 뭐라고 했지? 바로 충격량이라고 했었지. 자, 여기 힘이 10N이라고 나왔는데 힘이 화살표가 있는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잖아.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써줘야 해. 근데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되겠다. 따라서 이 면적 힘은 플러스 10이고 델타 t 시간은 4초잖아. 플러스 10 곱하기 4 충격량은 플러스 40인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를 채우면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어. 자, 질량이 2kg이야. 바로 이 충격량을 여기다가 적었었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플러스 40이라고 얼른 적자. 자, 단위까지 적으려면 뉴턴 세크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때 처음에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엔 정지해 있었나 봐. 그래서 처음에 속도를 0이라고 할게. 그때 운동량도 0이겠지? 2kg을 0에다가 곱해도 0이니까. 자,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요 차이가 플러스 40이어야 돼. 이 차이가 플러스 40이려면 충돌 후의 운동량은 플러스 40이겠다. 그래야 요 차이가 플러스 40이라고 쓸 거니까.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는 얼마일까? 질량이 2kg이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2를 곱하냐 안 곱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플러스 40을 2kg으로 나누면 되겠다. 답은 플러스 20m/s겠다. 얘 원래 정지해 있었는데 내가 힘을 줘서 20N의 힘을 20m/s의 속력을 갖게 됐네.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자, 속도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플러스 20이겠다. 20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 충돌 전의 속도는 0. 충돌 후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20m/s. 충돌 전의 운동량은 0. 충돌 후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0kg/m/s.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40Nm/s. 이런 식으로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 읽어볼게. 4초 후 물체의 속력으로 오른 것은 4초 후에 여기 속력을 물어보네. 속도를 얘기하면 플러스 20이니까 오른쪽으로 20m/s인데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빼고 크기만 대답하면 되겠다. 답은 20m/s 4번이 되겠다. 8번 볼게. 같은 높이에 있는 두 개의 유리컵이 마룻바닥이랑 카펫에 떨어졌어. 그때 마룻바닥에 떨어진 애는 깨지고 카펫에 떨어진 애는 안 깨졌었잖아. 그 차이가 뭐였니? 두 개가 충격량이 다르기 때문일까?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지. 두 개가 충격량은 동일해.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서 깨지고 안 깨지고가 결정된다 그랬지? 그치. F가 다른 거지. F. 힘이 다른 거야. 깨지고 안 깨지고는 힘에 의해 결정되는 거거든. 따라서 깨진 애는 F가 큰 거고 안 깨진 애는 델타 T. 충돌하는 시간이 긴 거지. 그래서 우리 왜 이 시간을 늘려 접촉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안 깨지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고 보호 장비를 뭐 안전모나 이런 보호 장비를 여러 개 배웠었어. 기억, 충격량은 동일하지. 하지만 힘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겠지. 힘은 깨진 마룻바닥으로 떨어진 그 유리컵이 훨씬 더 힘이 커. 실제 그래프를 보더라도 힘이 Y축인데 이 Y축에 마룻바닥이 Y축에 훨씬 더 그래프가 높게 솟아있지. 힘이 굉장히 크단 얘기야. 힘 작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디귿,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컵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지. 델타 T가 크면 F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아지는 거지. 답은 3번. 12번, 골프를 칠 때 골프채가 골프공에 가하는 힘은 500N이고 골프공의 질량은 0.04다. 자, 얘가 골프채가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팍 칠 건가 봐. 그때 충격을 가하는 시간은 100분의 1초, 0.01초래. 그때 이 표만 완성하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알지? 자, 처음에 골프공이 정지해 있었잖아. 정지해 있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지금 사진상에서 정지해 있잖아. 그때 충격량이 얼마인지 구해보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을 쓰면 되겠다. 자, 그때 충격량 구해볼까? 힘 곱하기 델타 T. 힘은 500N, 시간은 100분의 1초. 500 곱하기 100분의 1 얼마니? 그치? 5N세크야. 힘이 500N이라고 나왔는데 힘은 방향성 있는 물리량이니까 오른쪽으로 사진상 오른쪽으로 치게 되면 힘은 플러스 500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따라서 F 자리에 플러스 500을 넣고 델타 T 자리에 100분의 1을 넣으면 얘는 플러스 5N세크 또는 플러스 5kg/m/s라고 쓰면 되겠네. 그 다음 골프공이 정지해 있었으니까 때리기 전에 운동량과 속도 둘 다 0이라고 적자. 그럼 나머지는 다 채울 수 있겠지? 자, 운동량의 변화, 즉 충격량이 플러스 5여야 돼. 그러면
충격받은 후의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5kg m/s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요 차이가 플러스 5니까.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속도랑 운동량은 질량을 곱했냐 안 곱했냐의 차이만 있는데 질량이 0.04kg이래. 따라서 0.04로 얘를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100 플러스 125네. 오른쪽으로 125 m/s. 속도의 변화량은 플러스 125겠다. 자, 그때 뭘 물어보나 보자. 1번 골프채가 골프공에 가한 충격량 바로 얘를 물어보네.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돼. 힘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으니 오른쪽으로 5Nm 라고 하면 되겠다. 근데 얘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말 안 하고 그냥 답지를 보니까 그냥 5Nm라고 적었네. 이렇게만 적어주자. 원래 정확히 충격량을 물어볼 때는 꼭 방향을 얘기해줘야 돼. 2번 골프공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지? 속도의 변화량 얘를 물어보고 있네. 125만큼 늘어났다. 변화는 125만큼 했다라고 하면 되겠다.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 변화된 양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125다라고 하면 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5만큼 늘어난 거지. 자, 13번, 14번은 같이 풀어볼까? 12번은 우리 그 서술형 문제인데 우리의 시험과 좀 연관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게. 자, 12번이 아니라 11번은 패스하도록 할게. 그래서 13, 14번을 한번 보자. 얘가 같은 문제여서 자, 자동차 범퍼와 번지 점프에 대한 내용이래. 철수는 자동차 범퍼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예 찌그러지지 못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대. 또 영희는 번지 점프할 때 고무줄 말고 강철줄을 사용해서 뻣뻣한 줄을 사용해서 뛰는 게 안전할 거래. 그렇지 않겠지.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지금 철수와 영희가 말하는 거는 접촉 시간을 굉장히 적게 만드는, 즉 힘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마치 아까 유리컵처럼 깨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자동차 범퍼를 너무 단단하게 또 고무줄 말고 강철줄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델타 T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F, 얘가 력이지 력, 힘, 충격, 력, 힘이 커질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지. 그럼 그 반대의 상황도 있어. 야구 경기에서 포수를 할 때 투수가 던진 공을 잡을 때 손을 약간 뒤로 빼면서 받아서 손바닥이 덜 아팠대. 손바닥이 깨지지 않았대. 이게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래. 자, 똑같은 충격량을 가진 상황이 오더라도 접촉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지.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이 손바닥에 닿는 그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크게 해줘. 그러면 충돌 시 충돌 시간을 크게 해. 충돌 시간을 늘리면 뭐가 줄어들어? 충격력, F가 력이잖아. 힘력. 력을 작게 해서 내 손바닥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면 대단원 마무리 완료했어. 여기까지 다 이해된 사람은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또 이 중에 지금 오늘 푼 문제 중에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온라인 질문 교실로 질문해 주세요. 고생했어요.